거잖아. 참나라. 내가 떠난 줄 알았어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왕실에서 소유하고 있던 소금 생산 독점권을 받아낸 박문수는 기동아, 예! 불을 붙여라. 예, 나리! 1733년까지 염전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로 현장에서 직접 소금 생산에 참여하며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일자리는 물론 재난지원 곡식을 배급한다. 지금 나한테 이 종이 쪽지를 믿으란 말이야. 문수가 소금 생산으로 생긴 이득으로 고향집의 기원을 바꿨다는 약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모두 그걸로 바꿔달라요. 그만하지 못하겠느냐?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일까지 혼자 다 하는 박문수를 이건 창피하지도 않아?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3초만 있어봐. 이럴 땐 아주 말을 잘 듣고 박문수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라가 있다는 걸 깨우쳐준 단 한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박문수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선 이미 슈퍼맨으로 통했고 당시 정치인으로는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됐다. 소금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가자 염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긴 후 한양으로 복귀하는 박문수. 오랜만에 기동이 차 안에서 느긋하게 녹색창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요거 재밌다 닫았다. 이야, 와이파이 잘 되네. 아이고 우리 나이가 아주 그냥 저기 최고의 꼴이 됐네. 야 애 버리고 그냥 잘 때가 예쁘네. 나리가 예쁘시네. 나리께서 아주 그냥 조선의 유명인 사가 되셨습니다. 내가 나리를 사칭하는 것부터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세 글자면 어떻게 말할 형통이래요. 그럴 리가 있느냐? 쫑밭에서 뒹굴던 나를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아이고 그거야 뭐. 혹시 이 사람 아세요? 휴대전화를 박문수 앞으로 들이미는 기동 누군가? 모르세요? 우리 작은 어머님. 에? 우리 작은 아버님? 예. 아니 이분 아니 이자가? 보일러보다는 에어컨이 좋지 않을까요? 소금 만드느라 뜨거웠을 텐데. 고양. 저는 작은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내셔서. 박문수 박용진. 너무 슬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규철이었습니다.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작품은 쥘 르나르의 홍당무입니다. 홍당무는 사랑받지 못한 우리 안의 내면 아이를 어루만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받고 싶었지만 결코 받지 못한 사랑이 평생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입니다. 대체로 행복해 보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곧잘 상처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나 컴플렉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한밤중에 깨어나 홀로 눈을 짓게 만드는 마음속에 상처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입니다. 홍당무의 어머니는 자신의 억눌린 분노를 매번 홍당무에게 전가하곤 합니다. 홍당무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입니다. 엄마는 홍당무를 매일 야단치고 모든 잔심부름은 홍당무에게 맡기고 칭찬이나 애정이 담긴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홍당무의 누나 에르네스티는 싹싹하고 총명하며 홍당무의 형 펠릭스는 눈치가 빠르고 기회를 잘 포착하지만 순진하다 못해 조금은 어리숙한 홍당무는 남들에게 잘 보이는 법,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모릅니다. 모두가 홍당무라고 불러서 이제 원래 이름은 생각도 나지 약 않는 400m 앞 이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자꾸만 구간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빼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지만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홍당무는 어색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홍당무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버릇을 못 고치자 어느 날 홍당무의 어머니 르픽 부인은 홍당무의 두 손을 그대로 넣은 채 주머니를 꿰맨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데 홍당무의 어머니야말로 홍당무의 두 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수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의 진심처럼 느껴지는 이 주머니 꿰매기는 홍당무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을 뿐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아들을 끊임없이 구속하는 어머니의 편협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일라디오를 100%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어벤져스 프로그램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오전 7시 20분 김경래의 최강시사, 주무기는 시사판의 자연인 김경래 기자. 오후 4시 5분 최경영의 경제쇼, 주무기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까 최경영 기자입니다.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주무기는 날카로운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 잠시 후 12시 20분 시사본부의 주요 노래, 오태원 앵커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채널 고정. KBS 58분 날씨. 한낮인데도 다소 쌀쌀합니다. 밤사이 밀려 내려온 찬 공기 때문에 어제 이 시각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오늘도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오르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 19도 등으로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때문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4도, 습도는 44%입니다. KBS 오페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 제1라디오입니다. HLKG.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야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이 올 연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한국 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열흘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3억 원 이상 주택거래만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웬만한 수도권 지역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의 항목별 증빙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첫 소식 오현태 기자가 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6.17 대책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할 증빙 자료를 내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따져보는 지역을 더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 중 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세종 등 전국 69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와 과천 등 경기도 일부를 포함한 48곳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선 집을 사면 집값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은 규제 지역의 집값 3억 원 이상 주택에만,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추가 주택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관부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이달 말에는 관부에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와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는 오늘도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쟁점인데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어서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권 인사 연루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은 도를 넘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고 허위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라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가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객관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관련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모 변호사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 정관계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정관계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현재 라임 옵티머스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엄정 조치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도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40여 억 원을
이 밖에도 국토위의 부산시 국감에선 성추문 의혹으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동남권 시공화 문제 질의가, 복지위에서는 식약처를 대상으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 등 관리체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단순한 펀드 사기 사건을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더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8일 수사팀 증원을 승인한 데 이어 나흘 만인데요. 그만큼 이 사건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의혹에 대해 본격 감사에 접수한 지난 5월,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입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운용 과정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사업 확장 과정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에서 7월경 옵티머스의 사내이사였던 윤모 변호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또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필 서류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와 사건 재배당 등을 거치며 수사가 더뎌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사 파견 승인 권한을 가진 추미애 장관도 수사팀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4명가량의 검사 인력 파견에 더해 추가 증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옵티머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체포 동의안 처리만을 위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선거 6개월 뒤인 오는 15일에 끝나고 검찰은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허위라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일본 스가 내각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과 관련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일본 기업에 과도하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배상 소송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안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난달 강제동원 배상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런 조건을 건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확진 사실이 알려진 뒤 꼭 열흘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플로리다 대선 유세를 떠나는 길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주치의가 대통령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몇 번의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번 검사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결과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과 부인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트위터에 밝힌 지 열흘 만에 음성 판정 받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음성 판정 받았다는 말은 하루 전에 본인이 이미 했습니다. 대통령 말이었지만 이 언론들도 공식 음성 판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했습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 받은 트럼프 대통령 오늘 플로리다 대선 유세 떠나는 길엔 마스크 쓰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 등 나흘간 4개 주를 도는 유세 강행군에 나서는데 그동안 확진 상태에서 유세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음성 판정으로 비판을 일부 불식할 수 있게 됐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정확히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 됐는지에 대해선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판정으로 취소된 2차 대선 TV 토론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면 토론을 하자하고 바이든 후보는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토론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Savage Love라는 인기곡의 리믹스 버전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두 번째로 핫100 1위에 오르는 진기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빌보드는 현지 시간 오늘 예고 기사를 통해 Savage Love BTS 리믹스가 이번 주 핫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핫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냅니다. 지난 2일 발매된 Savage Love BTS 리믹스는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의 인기곡 Savage Love의 방탄소년단이 후렴구와 랩 파트를 담당한 노래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곡에서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가사로도 녹음해 화제가 됐습니다. Savage Love는 지난해 6월 발매된 노래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며 인기를 얻었으며 지난주 핫100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지만 BTS 리믹스 버전의 도움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통상 리믹스 버전도 단일 곡으로 집계하지만 이번 순위는 BTS 리믹스 버전의 기여도가 커 방탄소년단도 핫100 1위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핫100 차트에서는 Savage Love BTS 리믹스에 이어 다이너마이트가 2위를 차지해 방탄소년단 곡이 나란히 1, 2위에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인 8월 31일 핫100에 1위로 데뷔한 뒤 7주간 1위를 3번, 2위를 4번 차지하며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중국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TS는 최근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맨 플리트 상을 받으며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한국시보는 BTS가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는 중국 누리꾼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데 대해 유엔과 EU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재개할 것을 북한 지도부에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유통 중 상온 노출로 접종이 중단됐던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연령별로 시기를 나눠서 접종을 진행합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이 KF 보건용 마스크 성능에 가깝고 숨쉬기는 더 편하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망사 마스크는 호흡이 매우
편하지만 입자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있다.